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주요 일정에 맞추어서 어떤 공시가 또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1차 발행가에 확정되는 거 공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 기준주가 변경되는 거에 대한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공시가 더 나오게 될 텐데 어떤 특별한 공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상증자 지금 유상증자 공시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한 것도 아닌데 조금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급락 맞는 거 이거 피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제 과거 경험상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99.9%이 공시가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 투자하시다가도 유상증자 공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유상증자 공시를 저희가 기회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이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매도하고 나가서 손절하고 그냥 나가버릴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인데 저는 항상 이런 이벤트 일정에 맞춘 적극적인 매매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있어서 주가의 패턴들을 많이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좀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우선은 앞으로 나오게 될 공시 1차 발행가의 확정, 권리락일 기준주가 변경 이게 1월 16일 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과거 패턴상으로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권리락일 이전 영업일에 이게 공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권리락 기준주가가 얼마로 변경된다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안 가지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관심 갖지 않는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1차 발행가액이랑 권리락일 그리고 또 확정 발행가액 이게 지금 2월 19일 날 확정 발행가액이 산정이 돼서 산출될 예정인데 이게 공시가 그 다음 영업일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 산출일 그 장 끝나고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봤을 때는 한 3영업일 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계산 방식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JLK라는 회사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기업도 이수페타시스처럼 무엇을 했느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유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만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상증자 끝나고 나면은 자본잉여금이 생겨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발행 가격, 그다음에 최종 확정 발행 가격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우선은 확정 발행 가격 공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1차 발행 가격도 같이 비슷한 개념이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공시가 24년도 10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1차 발행 가격은 9,560원 나왔고 2차 발행 가격은 11,21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정 가액은 9,560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발행 가격이 높아져야 2차 발행 가격도 높아지는 거고 계산 방식의 구조상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거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차 발행가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차 발행 가격 공시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JLK 같은 경우는 1차 발행 가격 2차 발행 가격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 가격 9,560원이 딱 나왔는데요. 이거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주가가 몇 퍼센트나 좀 빠졌는지 볼까요? JLK가 9월 30일까지 해서요. 모든 확정적인 발행 가격 공시로 계산이 되는 그런 날짜 산출일이 되었었고 그 공시는 10월 2일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9,560원으로요. 자, 그래서
이 9,560원으로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9.28% 하락합니다.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해서 3.46%, 그래서 13%가량 주가가 하락해 버립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이 JLK 같은 경우도 이 확정 발행가액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계산 화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계산식입니다. 공시를 보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식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기업의 JLK면 JLK, 이수페타시스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종가, 이런 데이터들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공시 나왔던 대로 해서 9,560원 제가 좀 미리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9,560원이 공시가 돼서 나오기 이전에 저는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아까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수정 주가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 주식수,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무상증자도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언제 어땠느냐? 13,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300원 최종적으로 산출일, 그 기산일, 확정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그 기산일 9월 30일부터 해서 9월 24일까지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9월 30일 날 계산이 딱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종가가 13,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정 발행가액으로 계산을 딱 해보니까 9,560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가격이 이만큼 차이 나는 거를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은요, 약 39%, 4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JLK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그 나중에 들어갔어. 그런데 주가가 13,300원이야. 그리고 신주에 청약하는, 유상증자 신주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9,560원에 한 주씩 신주를 사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차이가 39%다. 그러면 신주가 상장이 되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팔면은 바로 39%, 약 40%의 수익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신주 상장일부터 저 사람들은 매도를 하겠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시가 딱 나왔을 때 시장 가격과의 괴리, 제가 그래서 1차 발행가액도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에 청약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스페타시스,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참여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 구간만 딱 떼어서 투자만 했다가 이 구간의 수익률만 먹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또한 이런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가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JLK 말고도요.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였었고, 과거에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였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확정 발행가액하고 그때 당시에 현재 주가 이 괴리가요 4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 이 급락하는 거 뭐 이거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아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유상증자 신주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한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매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 이게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제가 이거는 거의 100%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자금 흐름이 어땠느냐, 그리고 악재가 있었느냐, 뭐 이런 변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일반적인 환경에서 저런 공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주가는 그냥 급락한다. 그리고 한 이틀, 3일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날을 먼저 안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께서도 1차 발행 가격 산출되는 부분을 우선 첫 번째로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를 하고 그다음에 1월 16일 날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1월 16일 날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 권리락일, 이 권리락에 대한 기준 주가, 그다음에 1차 발행가액,
이 공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시장 가격이 얼마냐 이 차이 이 차이를 가지고 시장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빠른 매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익 났던 부분이 있으면 수익 실현하는 그러한 날짜로 잡는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아봤을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이 시장 자체는 선수들이 꼭 이기는 거는 아니지만 그 선수들만큼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에 있어서는 이수페타시스 이전에도요. 루닛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루닛. 이 종목은 루닛이에요. 미리 계산해서 피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있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오던 이런 유상증자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패턴들 그리고 공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사이트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런 공시의 이벤트 매매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어떤 주요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발행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계산식 보셨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산식에서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1차 발행가액하고 2차 발행가액 중에 이 낮은 걸 먼저 골라야 돼요. 고른 다음에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평균 주가에서 60% 할인해 가지고 이 가격 중에 또 높은 걸 골라야 되고 그래서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채널에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워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JLK 사례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전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매매 패턴 그리고 주가의 등락폭 이런 것들은 공시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하는 사람들 멤버십 채널에서는요. 이렇게 1차 발행 가격을 좀 미리미리 계산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계속 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날짜 지금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이벤트 매매에 대해서 전략은 세워놨지만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서 제2호 인수하는 데 있어서 거의 확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액주주 연대들이 반발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금감원의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향후 추가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놓고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짜놓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차 발행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면서 이때는 또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십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실질적으로 매수 언급을 드린 종목입니다. 11월 12일 날 드렸었고요. 많은 글들을 계속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이수페타시스 멤버십 채널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공시 이전에 투자를 해서 매입 단가가 조금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지 투트랙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채널에서는 이수페타시스만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투자에 대한 기회가 포착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제가 리포트를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 이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날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약간의 반등 시기가 있을 때 그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12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보고서를 먼저 올려드리고 매수 시점은 추후에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이 종목은 오늘부터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초 진입 시점이 11월 12일이었었고요. 추가 매수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면은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 언급 드리고 매도 의견 나가는 거 이런 종목들을 이 날짜
매수 의견일과 매도 의견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12월 19일 날 나갔던 거, 12월 16일 날 매도 나갔던 거.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2월 16일 날 매도 의견 드렸던 게 세 종목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13일 같은 경우는 70.64% 수익 실현하고 매도 의견 드린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엑스게이트였어요. 엑스게이트. 그러면은 이 날짜에 글을 어떻게 썼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2월 9일 날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거 1차 매수 추천가 5,400원에서 5,550원 부근 분할 매수 들어가자. 그리고 미국 증시의 양자 관련주에 따라서 우리는 이 국내 증시 지금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테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단기적인 스윙 전략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또 금양 그린 파워도 이날 같이 나갔어요. 9,200에서 9,400원 부근. 그리고 나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 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추가적인 종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도 의견 나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실시간 단기적인 부분으로 차트적인 수급으로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의견가 그리고 매도 의견가 그리고 리포트 나가면서 좀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 이수페타시스는 리포트 나가면서 좀 모아가는 종목에다가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에 맞춘 매매를 하자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나갔던 종목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수익권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장한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자가 중에서는 정말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3프로TV 언더스탠딩에 간간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한동대학교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원래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국내 기업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장한 회사에 이 김학주 교수님께서 그리고 또 이 재단의 자금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새롭게 상장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익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관련해서도 지금 이 저희는 진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면은 이 종목 관련해서 매수매도 언급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최초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벤처 캐피탈 회사부터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자금에 그 주식의 단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나갈 수가 없구나. 저 가격대보다는 높아져야 되겠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분께서 투자한 종목을 국내 기업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저는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랑 공시는 다 뒤져보면서 찾아낸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면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채널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유료예요. 저희도 이 종목 발굴하고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합리적으로 생각이 드실 거예요. 크게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 10만 원, 3개월에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서 바로 이렇게 오픈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저를 사칭하는 텔레그램 채널하고요. 아직도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사칭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채널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사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무료 공부방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멤버십 채널, 유료 채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사칭 채널을 이제 입장 관련자도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 채널에 혹 제가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시는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가격까지도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오픈해드리고 전화번호 010-7549-6912번 이 번호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번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로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입장 방법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 저는 중장기적인 부분의 어떤 사업에 대한 성장, 이 스토리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보고는 있지만은 우선 1차적으로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중요하다. 그래서 이벤트 일정이 모두 끝나야 그 다음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어닝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해나갈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유상증자 이 이벤트 일정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목표 설정을 저희는 하고요.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투자 전략을 공유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나간 종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매도 의견 나가는 것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은 수익 난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종목들 중에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모든 종목을 다 골라서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높은 확률로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는 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과감하게 저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매도 의견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